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평택시 미래의 경제와 전략을 기획하고 계시는 미래전략관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조금 진행 상황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스마트팜 테마파크 진행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제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면에서 뭐 단순한 공원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사실 테마파크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규모는 작지만 어떤 여러 가지 관광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담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사실 좀 사업 기획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또 민자 유치까지 이제 고려해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민자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이익 부분을 이제 규제하는 법령이 좀 좀 통과가 되고 해서 이제 민자 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검토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여건들이 뭐 어쨌든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저희는 이제 당초 원한대로 그 테마파크가 그 서부 지역, 그러니까 테마파크가 시민들의 여가 문화 공간으로서 재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그 서부 지역의 어떤 발전에 촉매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들을 최대한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스마트팜 테마파크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서부터 아직까지도 계속 현재 윤곽도 못 잡고 있는 듯한, 시민들 역시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좀 추진이 조속히 진행이 되길 바라고, 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비전 전략팀에서는 전략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 콘텐츠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전략 사업에 대한 이 사업 콘텐츠 관련한 각종 용역 관리도 하고 계신 거죠? 용역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 관리는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건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각 지금 사업에. 이제 네. 저 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정책 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예. 약간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되는 용역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심의 총괄을 이쪽 그 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뭐 어디 용역을 준다 이런 거를 저희가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이 용역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 심의하는 그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도시재생 뉴딜 국가공모 용역, 팽성 관광특구 지정 종합계획 수립 용역, 평택 미래농협 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건 알고 계시나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정책 연구 용역 심의에 올라왔던 안건들입니다. 네. 그럼 그것의 주체가 미래전략관이 맞나요? 미래전략관이 아니고 네. 이제 그 사업부서에서 이제 그런 용역들을 하겠다 네, 해서 라고 심의 하면 안건으로 오면 온 거고, 그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이제 가부를 정해준 거고요. 실제 그걸 집행은 다른 해당 사업과에서 하고. 부서에서 담당하고 네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부서 그 행감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맥락 없이 정리가 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 이 용역들이 작은 용역들이 아니고 2억 5,650만 원. 팽성 관광특구 지정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6,640만 원. 미래농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3,68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사업이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용역이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원래는 용역 결과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하고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지는 혹시 아세요? 이게 지금 미래전략관으로 해서 글을 올리셨어요. 연구 용역 결과 해서 공개는 하셨어요. 글은 올리셨는데 미래전략관으로 해서 담당 부서 미래전략관. 근데 연구에 대한 자료는 비공개로 해놓으셨어요. 이제 그 사이트 내용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예. 이제 비공개 처리는 이제 해당 부서의 요청 사항이 있어서 아직 정책으로서 명확하게 입안이 된 부분이 아니라서 이제 아직 입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관광 특구를 지정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위가 어디까지냐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용역 속에서 이제 다루어지잖아요. 근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를 그게 이제 오픈이 되게 되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재산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아직까지는 이건 비공개로 해달라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이제 비공개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들이 들어 있으면 그럴 수 있다. 이게 제가 코로나에 관련된 비공개를 매번 그 문자에 보내실 때도 저 소통분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비공개 사유라고 그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이렇게만 해놨어요. 비공개 사유를.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고 그냥 그 법률을 또 찾아봐라. 시민들한테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다 찾아서 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성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평택시 지금 우리 용역관리 조례 16조에는 해당 법률의 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비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며 연구 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론은 안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라서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매번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제도를.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총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사업부서는 대부분 다 그냥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정말 사업부서 요구 사항처럼 이게 비공개될 부분인지 보다 좀 저희가 좀 개입을 해서 좀 들여다봐서 공개해도 되는 사항이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거기에 좀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에 대한 해당 법률을 제가 찾아봤을 때도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라면 그렇게 명시를 해주시고 그래야 오해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당 업체 이름은 다 나와 있어요. 또 근데 그 용역 자료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상상의 이제 꿈이 막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오해 소지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시민들도 그 필요한 공공기관 용역 자료를 그 법률이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릴 거 가리고 그 미래전략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관 부서들이 홈페이지에 자료에 대한 그 체계적인 점검이라던가 관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어떤 건 돼 있고 어떤 건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고 왜 그런지에 대한 것도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힘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팀인데요. 6페이지에 보시면 제출해 주신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22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194개소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 날짜 기준으로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거죠. 보통 마을 기업과 예비 마을 기업이 지정 기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팀장님? 이거. 예비 마을 기업은 지정 기간이 있는데 지금 마을 기업은 딱히 진행되고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맨 아래 예비 마을 기업 9개 현황이 있습니다. 이 예비 마을 기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예비 마을 기업들 언제 지정받았습니까? 정확한 지정 일자는 지금 제가 모르는데 지금 한이바람이나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예비마을 기업 4군데 모두 2020년 4월 1일자로 예비마을 기업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입니다. 그러면 22년 3월 31일자로 종료된 예비마을 기업입니다. 그러면 10월 20일 기준으로 이 명단에는 없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공문으로 받거든요. 근데 그 받을 때 아직까지 유지한 걸로 받았기 때문에 어디 지금 공문에서요? 경기도랑 저희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에서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약정서는 같이, 시에서도 예, 관리하고 예.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요구하고요. 요청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서로 네. 제가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 공문상으로 오고 간 게 있어서 그렇게 정리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비마을 기업 약정서에도 약정 기간이 종료되면 예비마을 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당 그 주무관님도 이것을 계속 강조해 오셨었어요. 각 기업들한테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업체들이 다 말씀해 주셨고. 그 예비마을 기업이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종료되기 전에 적극적인 지원이나 교육, 협력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적 경제팀에서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기업들이 언제 끝나지? 이 정도도 지금 서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제까지 종료인지도 모르는데 관리는 제대로 있는 거냐라고 이제 되물는 상황이죠. 사회적 경제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에 우선을 두거나 그 가치의 비중을 더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 기업들보다 자립이 쉽지도 않고 지속이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근데 지정만 해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의 몫이다, 기업의 몫이다, 너희들의 역량이다. 이게 옳은 방향인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지정을 해줬으니까요. 관리가 이제 각 기업이나 공동체의 그 행정관리에 대한 부담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자립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행정관리는 사실 집행부에서 좀 더 도와주시고 잘 하시고 민간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좀 도와주시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 신경 쓰다 보면 본인들이 해야 될 자립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 못한다는 게 현실이에요. 서류적인 부분 검토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면 이 정말 사회적 가치 쪽에 역량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게 우리 평택시 사회적 경제팀의 방향이라면 그 실질적인 힘을 어느 쪽에 실어줄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고민해 보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로 놓쳐서 야 우리도 아직도 마을 기업이었어?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이 되돌아오는 상황은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종원 의원님께서 우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그 답례품이 있었습니다. 그 생산 제조가 아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군에 있는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 가치의 평택이라는 브랜드, 꾸러미 이런 것들 또 마찬가지라고 그때 생각한다라고 제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분들의 서비스적인 것들, 예를 들면 강의를 하는 곳은 강의 수강권, 혹은 도우미나 돌봄 업종은 서비스권,
공사를 하는 곳은 공사 이용권이라던가 할인권이 있을 수 있고, 만들면 체험을 하는 곳은 체험권, 쿠폰 같은 거겠죠. 그런 걸 발행을 해서 만든다던가 그 꾸러미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쿠폰 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간에서 많은 곳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혹은 평택시 시티투어 코스에 이분들을 엮어서 제주 올패스처럼 만든다거나, 올패스 아시죠? 이렇게 그 코스 단위로 만들어서 엮어서 그것들을 체험하게 만드는 코스도 있을 것 같아요. 할인된 금액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좀 잡아봐 주시기를,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굳이 꼭 꾸러미 안에 생산, 제조된 물건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업종들도 다양한 뭐 공연 관람권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엮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항상 응원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구체적인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정장선 시장님의 지난번 시정 목표였었던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이 참 잘 만들어진 시대의 흐름과 상을 잘 담은 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신성장 경제신도시 그리고 슈퍼평택 이러한 명칭들도 표어들도 참 좋았지만 정장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협치를 해나가겠다라는 의미를 잘 담고 있어서 참 좋은 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음 재선이 되시면서 이제 표를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정 연설에서도 이제 협치와 주민 자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빠져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과장님, 협치 회의를 통해서 의제가 만들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의제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그 지금 이제 협치 회의라는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밑으로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의제 형성위원회, 뭐 공론화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어떤 그 생활 속에서 많은 시민들도 접하고, 이제 그러면서 본인들이 느꼈던 거를 이제 실무위원회에서 이제 안건으로 이제 의견을 내고,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이제 그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요거는 좀 협치 활성화나 시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안건은 이제 협치 회의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협치회에서 논의된 의제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에서 하도록 이렇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3년치 자료를 받았는데 여쭙고 싶은 것은 2020년도에 협치회의에서 제기하셨던 의제가 몇 가지나 될까요? 2020년도에 2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1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그럼 몇 건일까요? 21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22년도 올해는 협치회의 의제로 추진되었던 현황이 몇 건인가요? 이제 21년도까지 저희가 의제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그 현재 그 먼저 이제 나왔던 의제에 대한 이제 논의사항만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협치회의에서 주관되었었던 의제들이 이제 그 새롭게 발굴된 의제가 이제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간의 몇 년간
협치 회의에서 제시되었던 의제들에 대해서 그 각 부처에서 이제 집행부 차원에서 주무부서들이 착실하게 이제 이행해 나가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셨고 추진되고 있어서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협치 회의에서 왜 올해는 이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없었는가에 대한 의구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협치 회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시민들 안에서 이제 호흡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협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이 모든 행정을 다 끌어갈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과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서 이제 협력하면서 이제 사회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협치라는 의제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관료화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협치회의 자체가 관료화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협치회의와 집행부가 서로 협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경직화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정책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협치 의제가 20년도에는 활발히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한 건, 이제 금년에는 이제 협치 의제가 없다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협치가 그 제도화된 게 이제 19년도 이제 조례 제정이 되고 20년도부터 이제 본격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년도에는 그동안 이제 생각해 왔던, 그리고 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건들에 대한 그런 의제들을 많이 이제 표출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의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의제보다는 그거를 잘 이렇게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좀 많았다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부분이 사실 이 협치회의 속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사실 이제 요 부분이 저희도 앞으로 이 협치를 운영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협치위원님들이 내는 의견들을 저희가 접할 때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는 그 협치의원 개인 의견이지 그게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냐, 요렇게 이제 좀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안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이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되는 거 네,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측면에서 좀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협치회에서도 지금 협치회의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난번 그 협치회의 워크숍 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협치 기본 계획을 다시 재수립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안에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거에 대한 그 어떤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재수립하자라고 이제 협치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협치의 이제 가장 핵심은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협치회가 시민들하고 어떻게 더 다가가고 시민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쪽으로 더 이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협치라는 것이 이제 주민분들이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해드리고 예산을 드리고 사업을 전개하실 수 있게 해나가는 과정들이고요. 이것이 꼭 협치뿐만 아니라 제 마을 공동체 사업, 주민자치 사업, 주민 참여 예산, 제 이웃분쟁조정위원회, 도시재생,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소통방, 조금 크게 보면
조금 다른 의미지만 가치를 가지고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까지, 이것이 모든 그 각 기저에 있는 이 목표 지점이 시민들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관주도가 아니라 이제 그런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그는 관주도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민분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관에서 이것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좌나 우로 치우치는 문제에 있어서 경계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협치 담당자들이 이제 그 좌우로 이제 그 팀장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시는 분들이 어쨌거나 활동가로 역할을 해주시고 있어서 이렇게 어떤 생각에 좀 경도되어 있을 때는 그 생각이 이제 주민분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조심스럽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그것을 제가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쌓이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행정의 수장이 바뀌면 이 사업들을 재평가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도태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이유로 도태될 수 있는, 이거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가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로 이제 도태되는 과정들이 저는 있어 왔었고 제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과정을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이제 SNS 통해서 본 것도 있고 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경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협치부터 시작해서 마을 공동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가 보기엔 시 안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각 부서에 다 흩어져 있기도 해요. 이제 뭐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또 다른 국에 다 가 있고, 이제 뭐 과도 좀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반찬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비벼서 비빔밥을 맛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큰 그릇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반찬들끼리 내가 더 맛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어떤 위원회나 뭐 한 개 과로 다 모으자, 한 개 국으로 다 모으자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좀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여러 사안별로 좀 정리가 이루어지고 좀 체계적으로 같이 모아져서 이제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총괄 조종하는 역할을 어디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사업이 겹치더라고요. 예, 마을 공동체 사업과 여러 가지 그 도시재생 사업과 이런 것들이 서로 겹치고 있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만 아파트 음악회 같은 경우도 저기 문화재단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비슷한 사업들이 막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 효율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과장님이 뭐 조직 개편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문제 뭐 그 힘이 닿지 않으시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주무를 전체적으로 지금 제일 많은 포션을 가지고 계신 마을 공동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협치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개편이 되면 옆에 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이제 뭐 옆에 과로 이제 이관을 시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전체 컨트롤하는 타워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고민을 좀 해줘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정이 안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제 가치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반찬들이 여러 가지 맛있는 반찬들이 이제 주어져 있고 내가 더 맛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반찬들이 있는데 이 조정이 안 되면 힘겨루기가 생기고 그 안에서 이게 가치적으로 분화가 되면서 힘겨루기가 생깁니다. 저도 이제 경험을 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화가 생기고 자기네끼리 용역을 주고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을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이 집행을 하십니다. 이게 마을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속발전도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가치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용역 발주를 하실 때 전문성을 앞세워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용역이 필요한지는 분명히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서로 이제 분화가 되면서 자기네 또아리들끼리 용역을 나누게 되고 생태계를 만드는 형태로 보이면 분명히 문제 지적이 될 겁니다. 지금은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서로 분파가 되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그 중간에 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행감도 있고 예산 과정에서도 분명히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지켜보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방점을 좀 찍어놓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원 의원님께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에 들어갈 상품 구성 잘 해주셔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좀 제안드리고 싶은 사업, 뭐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중심으로 분갈이 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저 아파트에 가서 분갈이를 해드립니다고 해서 본인들이 이제 그 화분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분 갈면서 서로 이웃들이랑 소통도 하고 이제 봄철 그런 것들 좀 제공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서로 소통도 할 수 있고 집에 또 반려식물들 키우는 의미들도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같이 고민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언제 하셔야 할지 모르겠죠. 계속 저 혼자 떠들고 있어서. 그리고 조금 섭섭한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섭섭한 얘기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시장님께서 지난 선거 때 동삭동에 학교 신설을 공약을 해주셨어요. 현수막을 걸어주셨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전략가님이 시장님의 전체 공약을 물론 과에서 정리해서 주셔서 이렇게 이행 카드를 관리하시는 입장이긴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222개의 공약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삭동 이 아파트 단지 안에다가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 주셔서 초등학교 부지 학교 설립 적극 추진이라고 하셔서 이제 거의 물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학교가 필요해서 주민분들이 가서 간담회도 하고 하니 학교 신설 문제는 교육청 문제라고 하시면서 한 발 빼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이 공약 관리할 때 시민 공약단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그 선거 때 공약을 했었던 것에 당선자의 시장님의 공약을 보고 이게 이행이 가능한 것인지 안 가능한 것이 확인을 하고 이행이 불가할 것 같으면 논의해서 빼는 작업들을 하십니까? 네, 그런 정리 이제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좀 정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 공약단이 보시기에는 이거 교육청 사업인데 이거 시에서 못 하겠네라고 해서 빼신 것 같아요. 그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거 연동에 하나씩 걸게 되어 있는 걸로 이 정도 걸으셨으면 동삭동의 메인 공약이거든요. 근데 이 공약이 없습니다. 222개 222개 전체 공약과 교육 공약에 본인 현수막을 걸어주셨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시민 공약단에서 논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지역의 의사를 반영을 하시든가 이게 잘못하면 시민공약단이 당선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공약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약단에서 이거는 이행을 못하는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시장님이. 그래서 공약단을 운영을 하시고 용역하시고 운영하실 때 이런 부분을 되게 유념해서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의 의지가 모여서 당선이 되신 거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공약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적은 안 하고 계속 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합니다만 좀 밝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국제학교 토론회 진행하셨죠? 국제학교 관련돼서. 네, 그 지역 시민 연합에서 이제 주최하는 지역 로컬 포럼에서 이제 그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었고 이제 과장님도 오셔서 이제 그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시민들 아니 그 토론회에 나왔었던 가장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민들이 가장 좀 유념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관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시민들의 이제 의견은 국제학교가 지역하고 이제 상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가장 크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역하고 상생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엘리트 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그 소외되지 않을까 이제 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십니까? 일단은 이제 본교의 의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기존 일기 학교들을 보면 그 학교의 이름은 가져왔지만 실제 본교하고는 좀 관계가 좀 상당히 먼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정말 그 학교가 의지를 가지고 분교를 설립하는 거냐 그리고 그 본교의 학생이나 분교의 학생이나 이 동등한 그런 어떤 지위를 갖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지역에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역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번교의 의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그 입학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우리 의지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했을 텐데 어떤 학교를 협상을 하던 시간에 이 기준이 좀 흔들리지 않고 관철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에 쫓겨서 이제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백년지 대계를 만드는 교육의 큰 평택의 큰 틀을 큰 바위를 놓는 행사 사업인 만큼 시기보다는 그 성과를 좀 흔들리지 않게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사업이 가려면 알파 탄약고 이전이 돼야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알파 네. 탄약고 문제 물론 이제 그 과장님이 이제 국무총리실이나 뭐 얘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알파 탄약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주시죠. 네, 알파 탄약고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고덕에 있어서 그 시민들한테도 가장 큰 민원의 1순위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학교가 지금 못 들어가고 또 주변에 이제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학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평택 도시공사를 통해서 아파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 수익원으로 국제학교를 져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그 LH로부터 받은 두 필지일 경우에는 그 알파 탄약고의 영향을 받는 그 필지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알파 탄약고가 언제 이전해 나가는지 그게 좀 특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지만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국제학교 설립을 선투자하더라도 먼저 국제학교 건축 비용은 선투자하고 그 후에 이제 나중에 그 수익금으로 이렇게 다 충당하는 걸로 협의는 되어 있지만 사실 요게 늦어지면 도시공사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지면 현실적으로 저희하고 이제 선투자하기로 했지만 그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알파 탄약고의 문제 조속한 이전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그 사업 기간 내에 이전은 아니더라도 언제까지 이전한다라는 일정이라도 지금 픽스가 돼야 이제 그다음 이제 사업 논의가 이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알파 탄약고 진행 관계에 대해서 이제 들은 바로는 현재 그 국무총리실 국방부가 그 미군 측하고 적극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미군 측에서도 조속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연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진일보한 내용인 것 같아서 반가운데요. 미군 측에서 언제까지는 이제 뭐 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특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 앞에 말씀 주셨던 선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고민, 이게 재정 문제가 이제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지만 이제 주민분들이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또 이제 그 주문들을 하시기 시작할 것 같아서 어쨌거나 서둘러서 이제 아파트 탄약고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이 모든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해결이 되는 과정들을 거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이제 그 뭐 중우선 아니시지만 어쨌거나 국제학교를 성공시켜야 하는 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팔로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형태인 것 같아요. 맞죠? 고용노동부 소속의 사회적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 그 지원센터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들을 서포트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제 일자리 창출형 이외의 다른
형태로 이제 보건복지나 아니면은 산림형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부처들이 다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독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소속의 사회적 기업으로만 좀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일까 싶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네, 그거는 센터장님께 따로 여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기업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가치들이 공존해 나가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사회 발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이제 복지 쪽이나 교육 쪽이나 아니면은 뭐 산림형이나 이런 것들에 좀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있어야 이제 그 뭐 논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컨설팅 할 때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국제학교 관련돼서 서부지역발전 TF와 제가 제안을 좀 드렸었거든요. 서부발전이 이제 좀 더딘 상황이고 그래서 서평택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하는 TF를 만들 것에 대해서 이제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제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고요. 이제 국제 학교가 이제 위치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고덕에 우리가 위치를 하고 있지만 왜 평택에 있는 국제학교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제2, 제3의 국제학교가 들어설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국제학교는 경제특구에는 들어갈 수 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포승 빅스지구에 이제 국제학교가 산업단지긴 하지만 그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이제 국제학교가 위치를 하면 주변에 있는 평택항 이중배후단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영향을 미쳐서 평택호 관광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평택 국제학교가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고 고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국제학교가 꼭 고덕에 하나만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이제 좀 중장기적이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건립 비용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만 국제학교가 과실송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가 준다면 이런 문제들을 사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감사 보고서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담아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고민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궁극적으로는 평택지원특별법에 이 그 과실송금 문제나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혜택들이 좀 주어질 수 있게 평택지원특별법이 변화되어 개정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민분들이 국제학교가 들어서서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내 아들 딸은 저기 못 들어가면 괴리감만 생기겠네라는 우려들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이제 국제학교를 입주를 계기로 국제교육 특구를 이제 10여 년 전에 추진을 해왔었고 이것을 다시 제기해서 국제교육 특구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그래서
영어 교육과 국제 교육을 시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이제 서부 지역에 추가적인 이제 국제학교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좀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국제학교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이웃 일본도 한 국제학교가 200개 정도 되고 그 인도네시아도 200개 뭐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국제학교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 시장에 이제 개방이 없다 보니까 또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과실 송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국제학교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른 지자체도 이제 앞다투어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평택도 추가적인 추가로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떤 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국제학교를 좀 검토해봐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입지가 가능한 게 이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원래 경제자유구역은 처음부터 이제 국제학교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다만 이제 그 지방에 이제 새만금도 이제 국제학교 아니 경제자유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도 오래전부터 국제학교를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해당 그 사업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사실 좀 필요는 하고 그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할 거냐라는 이제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이제 못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이 격차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안해서 이제 국제화 교육 특구 부분을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이 국제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인원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못 들어가는 학부모들의 입장이나 마음은 어떻게 헤아려 줄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육 국제화 특구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평택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여건상 이제 못한 부분인데 사실 그 평택이 이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제적인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럽과 같이 이제 초등학교만 나와도 어느 정도 영어를 습득해서 외국인들하고 이제 생활 영어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제기가 됐던 문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수업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교사 채용 문제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이 사실 이제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부서에서도 좀 진행 사항을 지금 이제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관심 가지고 계속 돕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점심을 드시러 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웃 분쟁에서 보면 그 화해 조정 전문가 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교육이라는 게 너무 극소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파트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서로 지켜야 될 예의를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배워가는 중인데 저도 실제로 우리 딸이 겪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이렇게 현실적인가 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저번에 뉴스도 나왔는데 위층에 할머니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애기를 불러서 6살인가 그때 애를 불러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근데 이거는 협박과 어떻게 보면 스토커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형을 받는 그런 것도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야밤에 자는데 와서 시끄럽다고 본인이 오는 건 예의 아니거든요. 또 이거는 분명히 경비실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화가 나서 올라다 보니까 막 칼부림도 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지켜주면서 이거를 분쟁을 얘기해야 되는 그 기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도 겪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모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 화해 조정 전문 교육이 많은 분을 교육 배출하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면서 어떻게 이거를 화해하고 조정하고 내가 어떻게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기본 소양을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당에 좀 많은 분들을 모아서라도 전체적으로 교육을 몇 번 해야지 이게 전파가 되지 그냥 하면 내가 당신들이 떠들었으니까 내가 올라가서 건의하고 얘기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요즘은.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양 교육을 또는 서로 알아가는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그 담당 그 과장이나 팀장 직원들부터도 좀 교육을 네.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변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해서 이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교육만 이수하기에는 전파가 너무 늦어요. 본인들이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서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기본 교양 같은 거는 얘기를 해줘야 알지 현재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미래혁신연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운영 실적이라고 내놓은 게 뒤에 있는 그 부분인가요? 83페이지. 네. 예. 예, 올해는 이게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이제 착수했고요. 네. 결과는 연말 정도에 아직 안 나왔어요. 네네. 그 다음에 버스 친절 개선을 위한 정책 사례 연구도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다 두 개 다 10월에 시작을 해서요. 예, 12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절 개선에 대한 얘기는 전에부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예, 그 친절하지 않아서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위험까지 따르게 돼요. 네, 예, 차를 다 타기도 전에 막 출발하는 뭐 그런 기본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 평택시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나오면 우리 시에도 얘기를 해주셔서 네, 네. 좀 어떻게 될 건가 참 제가 많이 궁금해서. 네, 네. 네네. 결과가 그런 나오면 네. 예,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평택시장님께서도 공약의 첫 번째가 평택항 탄소 중립 수소 복합 규지 조성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아까 그 산수소 마을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지금 마을을 좀 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 공동체 이 사업은 주된 목적이 뭡니까? 마을 공동체 사업. 그 이제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는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네. 어떤 예전에 이제 마을 이웃 간에 네. 또 긴밀했던 그런 관계들이 많이 이제 그 깨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네.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어떤 행복의 기초이긴 하지만 네, 그게 이웃 간에 연대하는 부분도 네. 그 속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또 그게 이제 더 커지면 이제 그 우리 평택시라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고 네. 그게 더 커지면 이제 국가라는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이웃 간의 연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 이제 시에서 내년도에 이제 공동체와 관련한 부분은 보다 더 인큐베이팅을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은 좋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게 뭐 지원만 한다 해서 이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돼야 될까 건가에 대한 연구는 저도 고민해야 되고 시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우리 정장선 시장님 공약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적극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가정, 마을, 뭐 시, 도 이렇게 해서 나라로 아까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기초 단위에서 얼마나 우리가 화합할 수 있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네. 저는 추가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요. 그 용역 자료 중에 29쪽에 평택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감소를 위한 실증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이게 있고 그 밑에 정책 수립 실행을 위한 지리정보 데이터 분석 용역이 완료된 내용인데 이 자료랑요. 그 다음 페이지에 14번 21년 사회적 경제 조직 성장 단계별 맞춤 컨설팅 운영 용역 자료 그 다음에 34페이지 시민공약 평가당 운영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이용계획 수립연구 용역이 있는데요. 그건 활용 중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평택시 수소특화단지 실시계획 및 관리 기본 용역하고 스마트팜 이거는 지금 중지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하신 뭐 그런 내용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궁금한 게 협치회의 그 분과 구성이 지금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그 지금 이제 그 협치위원들의 임기가 있고요. 네, 실무위원회. 예, 예. 그리고 지금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현재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나중에 이제 실무위원회 같은 거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명칭에 대한 부분 같은 거라던가 구성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론화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전에 교육위원회였나 그랬잖아요. 협치교육이었죠. 근데 그게 공론화로 바뀌면서 더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은 전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좀 무엇을 공론화를 해야 될지 공론화 실무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위원회인지조차도 서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각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하면서 이런 교육들이 서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특정 단체의 활동가들이 와야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네. 네네. 그리고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체계 구축이나 지원 이런 게 서로 지금 소통 관리가 잘 되고 있냐라고 지난 회기 때 여쭤봤었거든요. 앞으로는 잘 할 계획이다라고 하셨고, 네, 보니까 지난번 감사 때 그 목적 사업비에 대한 예비비 구성 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잘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네,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 인천 지금 그 최진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인천 그
사실은 인천 경제자유구역하고 저희하고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명칭만 저희가 황해 네. 경제자유구역. 지금은 이제 경기 경제자유구역. 예. 예. 제가 인천에 갯벌타워 하나 있을 때 송도 테크노파크 거기에 하나 있을 때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 인천대교 준공하고 나서부터 그 송도 국제 그 복합단지, 그 송도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들어오고 지식정보단지 생기고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로 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쪽이. 근데 지금은 현재 센트럴파크 그 공원이 인공 호수지만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컨벤시아가 생겼고, 현재 쇼핑몰도 있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 지금 코스트코까지 또 생겼어요. 그리고 국제학교 체두익인가요? 거기 생기고, 또 연세대라던가 여러 가지 명문대들이 막 들어오고 나서 쭉 이어서 계속 발전을 해온 것 같아요. 이쪽이 뉴욕대도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과학예술영재학교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관련된 특목고도 생긴 거죠. 아까 말씀하셔서 이제 저도 쭉 생각이 났는데, 산업 외에도 교육이라던가 문화 같은 것들이 그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종학만 배우단지도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포승지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꼭 국제학교뿐만이 아닌 특수학교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연결을 계속 하다 보면 또 하양지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긴 하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도 저희가 사실 이제 이종학만 배우단지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제가 그 센트럴파크 공원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친수 공간으로 혹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전에 했었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자동차 클러스터가 있는데 빅스지구도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하고 연계된 그 업체들이 주로 들어오는 게 기획이 되어 있나요? 그 지금 사실 산업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네. 그 서부 지역의 방향이 저희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 흔히 이제 미래 자동차라고 네. 얘기하는 그 산업들로 그쪽은 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적인 그 사업 기획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이 좀 가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미래전략관에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들여다보고 좀 그 어떤 초기적인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부지가 지금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에 관련된 곳이 다 그 수요자가 채워질지가 지금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최근에 그 현대 모비스가 그 빅스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고, 추가로 더 필요해서 이제 땅을 요구했는데 경기도가 행정 절차나 의지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그 포승 국가산단 땅을 아예 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동차 회사가 화성 쪽에, 저희 평택 인근 화성에 있고 아산 현대 쪽에 있다 네. 보니까 또 평택항도 있고 저희 그 서부 지역이 입지적으로 가장 이제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모비스라는 기업이 투자할 정도라면 그 연관된 다른 기업들도 거기에 이제 집적화시키는 거는 좀 용이하겠다.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래 자동차 산업이라고 일명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저희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